안녕하세요. 다이어리 박랑자입니다. 오늘은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기록법, 다이어리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왜 유행인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는 최근 25년 말부터 되게 파일로팩스를 많이 쓰시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에는 파일로팩스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존재 자체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대충 찾아본 결과 가죽 제품이어서 약간 오래 쓸수록 손길에 닿아서 이렇게 달아가는 느낌하고 결국엔 60 다이어리 특유의 커스텀이 가능한 내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유행이 최근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유행이지? 하는 마음에 좀 궁금해지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링 때문에 60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쓸 때 손에 걸리는 느낌도 좀 별로고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따로 내지를 빼서 또 쓰고 다시 끼우고 하는 과정이 전 좀 귀찮다고 느껴졌어서 그런 60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걸 보니까 60만의 매력이 내가 모르는 게 좀 있나? 60의 매력을 내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사심 채우기용 콘텐츠인데요. 그런 마음에 60을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0 다이어리는 이제 막 3개월간 막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좀 짤막하게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남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최근에 유행하는 기록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리뷰하는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뭔가 제가 해봤으면 좋겠는 기록법이라던가 혹은 뭔가 궁금하신 다이어리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파일로팩스를 사는 거는 너무 비싸서 몇 번 경험해 볼 건데 파일로팩스를 구매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고른 60 다이어리는 아날로그 키퍼의 인앤아웃북입니다. 아날로그 키퍼를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인앤아웃북이 60 치고도 생각보다 그 링이 작더라고요. 저도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60의 매력을 알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인앤아웃북으로 골라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아날로그 키퍼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너무 궁금해서 이미 뜯어놓고 넣어놓기까지 했어요. 어떤 걸 샀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날로그 키퍼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샀고요. 인앤아웃북 구성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 바인더를 사면 기본적인 이 링과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는 투명판을 이렇게 3개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요거하고 내지는 따로 들어있지 않아서 내지는 또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내지하고 무지 내지 이렇게 2가지 종류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인앤아웃북 나왔을 때부터 이 위클리 내지가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60을 좋아하지 않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굳이 구매해보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라는 빌미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심 넘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지를 일단 간단하게 끼워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지를 한번 끼워줘 보았고요. 위클리 내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무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쓸 거냐면 제가 지금 영화나 책에 대한 기록은 따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책보다는 영화를 좀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일주일간 봤던 영화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간단하게 리뷰도 남기는 형식으로 작성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본 영화들이 좀 있으니까 그 영화들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26년도 다이어리를 다 정했는데 이렇게 또 다이어리가 늘어나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약간 간단하게 이렇게 적는 식으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네, 이렇게 60 다이어리를 한번 간접 체험해보기 위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고요. 본격적인 사용 후기는 직접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보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안 좋았는지 약간 이게 어쨌든 사람을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본격적인 사용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른 커스텀도 그동안 해봤고요. 요새 영화노트를 너무 안 써가지고 좀 써보려고 메가박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를 한 편 보고 여기다가 리뷰까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아마 영상에 다이어리가 나왔는데 갑자기 조금 다른 모양이어서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60을 조금 꾸며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도 오늘 같이 소개를 하면서 오늘 봤던 영화 정리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다이어리를 어떻게 꾸몄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엽서는 그라운드 시소에서 옛날에 전시 봤을 때 샀던 엽서북에서 뜯어온 친구고요. 이 친구를 붙여준 이유는 예쁜 이유도 있지만 제가 클립을 들고 다니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막 들고 다니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들고 다니자니 가끔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 60은 들고 다닐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렇게 클립을 보관해주면 예쁘기도 하고 좀 클립 보관도 용이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두꺼운 재질의 엽서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위클리가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영화 기록이라고 글씨를 적어줬고 이 바인더를 넘기면 제가 이제 올해는 꼭 영화제를 가야겠다, 영화제를 좀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으로 나올 2026년 영화제 리스트를 여기다 쭉 적어줄 생각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메이드바이에서 샀던 엽서고요. 어떤 작가님이었는지 기억이 나네. 그래서 여기에 좀 색감도 좀 잘 맞고 예쁜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좀 실용적이게 적으면서 꾸미기까지 한 번에 되게끔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요거는 그냥 어차피 이 페이지는 단면이어서 날리는 거라 여기에다가는 아날로그 키퍼에서는 꼭 물건을 구매하면 스티커나 엽서를 같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위클리 페이지가 시작이 되고요. 이 위클리 페이지를 다 넘기면은 영화 후기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후기란을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후기란은 단편 영화 후기를 적는 곳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좀 많이 모아보고 싶어서 제가 보고서 와 이건 진짜 좋았다, 이건 진짜 마음에 들었다 한 친구들은 이렇게 좀 길게 리뷰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넘기면 이 뒤에는 장편 영화들을 적어줘 볼까 합니다. 장편 영화 리뷰들은 여기에 좀 심도 깊게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앞에 단편 영화처럼 감상만 남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60 다이어리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오늘 본 영화 기록해줄게요. 사실 이번 주에도 매일 단편 영화나 장편 영화를 하나씩 볼라 그랬는데 안 봤어요. 이번 주가 제가 많이 우울하고 막 하기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좀 봐주기로 했습니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영화 후기까지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게 앞에 뭐가 많아지니까 잘 안 넘어가네. 좀 여기 속지를 뺏어 써야겠다. 오늘 영화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다이어리 방랑자입니다. 약 한 2주 정도 60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또 직접 파일로팩스를 보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짧은 여정의 후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을 왜 사용하는지 알겠어요. 시스템 다이어리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제가 처음 60을 사용했을 때는 모든 내지가 다 들어있고 꽤 무거운 다이어리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때는 그저 링에서 빼고 쓰고 또 다시 넣어놓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귀찮게만 느껴졌어요. 사실 아직도 그건 조금 귀찮을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 고른 내지를 사용하고 또 바인더가 작고 들고 다니는 게 부담도 적고 좋더라고요. 초반에는 큰 링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또 이게 내지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링이 조금 더 커도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저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선 60 다이어리의 장점은 내지를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전 사실 60이 아니어도 내지 커스텀을 많이 사용해왔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노트에 붙이거나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마치 이렇게 사용하라고 나온 것처럼 노트를 바인딩할 수 있다는 점이 제 생각보다는 꽤 다르게 느껴졌고 그게 좀 좋았어요. 두 번째로 느낀 건 그렇게 커스텀해서 나만의 다이어리로 완성해가는 그 느낌이 제본 다이어리에서 주는 느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내 내용이 채워져 가는 건 당연하고 이제 노트의 구성 자체도 제 변화에 따라서 혹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게다가 다이어리를 다 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사용한 속지들을 어떻게 바인딩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인앤아웃북의 경우 바인더에 끼울 수 있는 인덱스를 3개 주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이어리의 방향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일로팩스가 유행하는 이유도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더 좋은 바인더를 갖고 싶은 마음과 그 안에 나만의 개성으로 꾸미는 내지나 다이어리 커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만의 다이어리, 바인더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바인더 개념을 제작한 원조격 브랜드이기도 하니까 그 가치까지 인정받아 이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땐 파일로팩스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촬영하고 또 알아가다 보니까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큰일 났네요. 비싸던데. 원래 60 다이어리를 사용해보지 않으셨거나 저처럼 60 다이어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눈길이 자꾸만 가시는 분들은 조금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용한 인앤아웃북도 A6보다 더 작은 사이즈거든요. 저는 원래 그렇게 작은 노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좋네요. 작은 노트가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망설이던 분들은 작은 바인더로 시작해보고 그걸로 잘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파일로팩스의 유행과 60 다이어리 체험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유행은 어떤 걸 따라해볼까요? 궁금하셨던 기록법이나 다이어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